바로 그 챗 GPT에 대한 건데요. 요즘 정말 챗 GPT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막상 제대로 쓰려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챗 GPT의 진짜 능력이 뭔지, 그리고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 GPT-4o 같은 거요. 뭐가 다른 건지 확실하게 짚어보고요. 또 그냥 뭐 물어보면 답해주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일상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게 쓰는 법,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챗 GPT 처음이시거나 나 좀 더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정보들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챗GPT라는 게 쉽게 말하면 사람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이죠.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요. 우리가 뭘 물어보면 맥락을 딱 파악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글을 쓰거나 번역도 하고요. 와, 진짜 똑똑한 대화 상대가 생긴 느낌인데요. 막 이메일 써달라면 써주고, 긴 글 요약도 해주고, 번역까지 순식간에 한다면서요. 아까 그 영상에서 이걸 하얀 도화지랑 색연필 같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로 다 표현해주는 도구. 네, 정확해요. 그 기술적으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문장들을 학습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게 다음에 올 단어가 뭘까 이걸 계속 예측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그거의 아주 고도화된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아하, 자동 완성의 끝판왕 같은 거군요. 근데 이 챗GPT 뇌에도 여러 버전이 있다면서요. GPT 3.5니, 4.5니, 이게 바로 무료랑 유료 차이의 핵심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 보통 무료 버전에서 쓰는 게 GPT 3.5인데요. 이게 챗GPT를 처음 경험해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텍스트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전 모델이다 보니까 답변의 깊이라던가 창의성 아니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한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아, 한계가 있다. 네네. 그럼 요즘 제일 핫한 그 유료 버전 GPT-4o, 이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냥 더 빨라지고 똑똑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세상인가요? 성능 향상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GPT-4의 가장 큰 무기는 멀티모달 기능이에요. 멀티모달이요? 그게 뭐죠? 네, 텍스트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지, 문서 파일, 심지어는 음성까지도 이해하고 그걸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와, 진짜요? 그럼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설명해줘. 이것도 돼요? 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딱 보여주면서 이 분위기에 맞는 시 좀 써줘 할 수도 있고요. PDF 파일 같은 거 첨부해서 이거 내용 좀 요약해줘. 이것도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실시간으로 웹 검색도 하고요. 복잡한 데이터 분석도 시킬 수 있고 또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춰서 직접 만드는 맞춤형 챗봇, GPT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요. GPTS요? 나만의 챗봇이라고요? 와,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GPTS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여행 계획자 주는 전문가 챗봇이 필요해. 아니면 맨날 쓰는 형식으로 이메일 답장 써주는 챗봇이 필요해. 같죠. 아주 구체적인 작업이나 스타일에 딱 맞춘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코딩 같은 거 몰라도 만들 수 있어서 진짜 편하고요. 와, 대박인데요? 그렇죠. 이런 고급 기능들은 확실히 무료 버전에서는 좀 맛보기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업무나 학습에 좀 깊이 있게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월 $20, 부가세는 별도고요. 사업자는 할인도 되는데 이 유료 플러스 요금제가 제공하는 GPT-4O의 힘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확 와닿네요. 무료는 정말 체험판, 유료는 전문가용 술 패키지, 이런 느낌이네요. 기능 차이가 명확하군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챗GPT, 이걸 잘 쓰려면 뭘 기억해야 할까요? 뭐 특별한 사용법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한테 말하듯이 친구나 동료한테 물어보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주제가 바뀔 때는 아예 새 채팅창을 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 새 채팅이요. 네, 그래야 이전 대화 내용이랑 안 섞여서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긴 계속 한창에서 얘기하면 얘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답변이 좀 이상하거나 제가 원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A 하고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럴 때가 바로 챗GPT랑 진짜 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답변 밑에 보면 재생성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거나 아니면 질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아, 프롬프트. 네. 네. 예를 들어 이거 좀 더 전문가처럼 써줘 라거나 핵심만 딱딱 뽑아서 블렛 포인트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맞춤 설정이라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나는 이런 답변 스타일을 선호해. 아니면 내 역할은 이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거나요. 또 메모리 기능을 켜두면 챗GPT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점점 더 사용자에게 맞춰진 개인화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오, 쓰면 쓸수록 나한테 맞춰지는 AI라니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챗 GPT도 혹시 단점이나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게 그 환각 현상, 할로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각이요? 갑자기 무서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AI가 학습 데이터에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틀린 정보, 아예 말이 안 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예요. 헐,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의료 정보라던가 법률, 금융 같이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챗GPT한테 얻었을 때는 반드시 다른 믿을 만한 출처를 통해서 교차 확인, 팩트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와, 진짜 중요하네요. 팩트체크 필수.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리고 보안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거요.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 데이터 같은 민감한 내용은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공개된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챗 GPT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챗 GPT는 진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도구이고 특히 유료 버전인 GPT-4는 멀티모달 기능이나 GPT-S 같은 걸로 생산성을 확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얘가 만들어낸 정보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고 민감한 정보는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이거군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챗 GPT 같은 AI가 우리가 지금 검색 엔진 쓰듯이 정보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고 서치 GPT 같은 거요. 또 말이나 보는 거, 음성이나 시각 정보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면요. 애드밴스드 보이스 모드 같은 게 더 발전하면요. 과연 우리가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AI가 점점 더 많은 걸 대신해주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럴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역할이 더 중요해질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오늘 챗 GPT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